우리는 정치인들을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난 후에도 그 사람의 정치 흔적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이 굵은 사람, 통이 큰 사람, 그릇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넘기거나 지나가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세밀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교적 스케일은 크지는 않지만 세밀한 정치를 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큰 정치인이든 작은 정치인이든 대인배 소인배든 이제 총선거는 5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현재 현역으로서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나 원외 사람으로 다시 배지를 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온통 하루 종일 공천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합니다. 어디를 가야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어느 줄을 잡아야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뿐이죠.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겉모습은 멀쩡하지요. 아직까지 그런 뜨거운 열기는 없지만 속으로야 아주 무척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줄대기, 줄서기에 온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먼저 개딸들이 선전포고를 알렸지요. 수박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수박 당도로 당에 호응을 보이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갈라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있어서 부결에 동조하지 않았던 이른바 반대파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해당 행위자로 몰아가면서 어느 정도 공천의 틀, 윤곽들을 정리하고 있는 듯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이재명으로서는 자기의 속마음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이재명 비명계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만약 그렇다고 해서 모른 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태어나면서 원팀 통합과 단합을 강조했었는데 이재명의 속마음을 누가 어느 사람이 정확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정청래가 바람을 잡는 것인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고름은 살이 안 된다. 외상값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박찬대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참 묘한 발언이죠. 압박도 했다가 회유도 하고 당근도 줬다가 채찍질하는 이중의 모습으로서 일단은 봉합 형태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엊그제 경기도 국감 현장에서 이재명의 법화 문제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자, 이재명이나 이재명의 측근들은 또 비명계에서도 생각의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죠.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민당으로서는 참 고민거리가 겉으로야 원팀을 강조했지만 속마음들은 각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복잡해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김기현의 이익이 체제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여론도 그렇고 국민들의 반응도 시큰둥 썩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강서구 보궐선거의 참패로 인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직접 반성의 말과 함께 국민이 옳았다. 국민 편으로 들어서는 그런 반성의 말을 했는데 당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총선에 대비하겠다. 준비를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로서는 혁신위도 만든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 큰 윤곽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3개 혁신 방안 그리고 6개 과제 등 당을 다잡고 총선을 향해서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 오래전부터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었던 유승민, 이준석이 12월 달 되면은 결심서를 굳히겠다, 이런 애드번을 띄워버립니다. 자, 그 결심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당으로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당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마음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나를 붙잡는다면 모른 체하고 계산은 뒤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은근히 붙잡아 주길 바라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당권은 못 잡았지만 주도권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좀 넓혀보고 몸값을 올려보겠다, 그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두 가지 노림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의 행태를 보면은 매일 SNS를 통해서, 그리고 당을 방송을 찾아다니면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기 아주 급급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그 거친 입을 입막음이라도 해서 뭔가 보상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 연일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준석의 이런 행태가 과연 득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할 때마다 당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당에 몸담고 있으면 당연히 당을 사랑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의 경우 당을 사랑하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에게 성공을 빈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는 인색하고 자기 당을 비난하는 데는 열을 냈던 사람이 바로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지금까지 보여오면서도 기자회견 때는 언제나 눈물로써 자기를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부 총질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제는 자유롭게 말을 해라. 어느 누가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장 관심 갖고 지켜본 것이 국정 운영, 국정 기조를 바꾸라. 이런 상태에서는 선거를 치르면은 백전백패고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 기조라든가 국정 운영, 그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지지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무리 비난을 하는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라 하더라도 저는 국정 운영의 그 틀을 건드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운영을 실행함에 있어서 수행 과정에서의 절차,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을 고치라고 그런 조언하는 것이 필요하지, 근본적으로 국정 기조와 국정 운영을 바꾸라?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일 유승민과 이준석은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이준석이 자신이 당 대표 시절에 당에 대해서, 또 후보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 최소한의 예우를 갖췄었는지, 당 대표 시절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솔직히 손 아래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무례했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후보 시절에 이준석은 한마디로 안하 무인격이었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얼마나 거친 언사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까? 한 번도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박수 친 적이 없습니다. 동의한 적이 없었던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떠날 마음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당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유승민도 포함되는 거겠죠. 우리에게 제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제안이 온다면 그 제안이 내게, 우리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정치적인 계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당을 살리며 당을 지키려, 또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려 했는데 우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아프지만 사랑하는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협상에 응하려고 하는데 당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겠죠.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또 일부 지지층들이 호응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속에 대통령과 그리고 당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승민을 한번 살펴보죠. 저는 정말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종지잔보다도 작은 좁쌀 같은 정치를 해왔던 유승민 아니었습니까? 남을 비난하는 데에는 아주 앞장서면서도 칭찬하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과 똑같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발탁하고 정치적으로 크게 키워준 것도 그 은혜를 모르고 배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의 경우 어떻습니까?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에게 참신함을 기대해보자, 정직함을 기대해보자, 소신과 패신을 기대해보자. 그러나 이준석은 나이는 비록 젊었지만 머리나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는 노회한 정치인보다도 더 노회하게, 정신이 맑지도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썩은 정치에 몸을 담고 그들과 함께 10여 년을 정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젊은 정치 희망을 기대하겠습니까? 제발 앞으로 인터뷰에는 눈물을 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진정성과 진심이 없는 그런 회견은 결코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식을 이제는 벗고 젊은이의 패기를 늦었지만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홍준표가 엊그제는 다시 이준석을 칭찬했다가 바로 내리는, 글쎄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때에는 17% 정도 정확한 예측을 했다 해서 그 예측에 놀랬다. 그런데 자기 선거구에서는 3번씩이나 낙방을 하다니, 떨어지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내공을 쌓았으니 전 대표로서 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 이렇게 글쎄 추켜 세우고 덕담을 해줬었는데 엊그제는 아주 쓴소리를 또 내뱉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홍준표 시장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치 유아 프로에 이런 것이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홍준표가 또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당 쪽에 덕담을 바꿔서 던진 것인지.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이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아주 매서운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유승민과 이준석이 탈당을 해도
국민의 호응은 받지 못할 것이다. 탈당을 하고 나가도 의미 있는 득표율은 기록하지 못한다. 4월의 총선은 양대 진영의 대결로 최고점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3지대가 발 붙이기도 어려운 선거 환경이 조성된다. 유승민과 이준석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도는 받기 어렵다. 마치 이것은 정의당인가요?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목적이 그거라고 말했을 때에 이정희 후보 얼마나 투표율을 받았습니까? 지지를 받았습니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홍준표가 이준석과 유승민을 저격한 것이죠. 한 번 배신하고 당을 쪼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그런 짓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지금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우리 당 안에 있으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일 뿐이지 결코 그들이 제3의 지대로 나갔을 때는 이런 지지율은 얻을 수가 없다라고 냉혹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뼈있는 지적이지요. 배신한 자, 당을 쪼갠 자들이 또다시 그런 짓을 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정말 정치 도의상 합쳐지고 또 갈라지고 하는 것이 정치의 세계라고 하지만은 남을 배신하면서까지 이런 것은 정치 도의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으로 홍준표는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탈당을 해도 자투리 신당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한마디로 혹평을 넘어서서 가능성 제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홍준표의 이런 지적과 함께 김재원의 따끔한 훈수의 한마디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은 정치에 특화된 기계 인간의 모습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준석을 단 한마디로 정리해서 정리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정치에 특화된 기계 인간의 모습일 뿐이다. 이준석 씨가 만약에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한다면은 이런 고언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큰 정치인이 되기 전에 비난과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칭찬하는 유승민과 이준석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